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너나위님 만나고 왔는데요. 했던 대화 중에서 좀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고 그거를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지금 초조해 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답변을 하려는데 약간 멈칫했던 게 뭐냐면 저도 초조하거든요. 저라고 안 초조할까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부동산 강사를 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 중에서 되게 태어난 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는데 전 요새 보면은 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투자 안 할 가능성 높다. 워낙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실제로 투자를 하면은 초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 미래를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초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초조함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까? 제가 첫 번째 책을 낼 때 2주 만에 썼거든요, 그거. 근데 2주 만에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하루에 그때 한 2시간 자고 쓴 건데 서서 썼어요. 책 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제가 부동산 투자해왔던 일지를 옮겨 적은 건데 제가 정말 잘했던 게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책에서 어떤 내용을 베껴다가 제 인생에 도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활용할 게 없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초조함을 느낀 걸 기록을 해서 왜 초조한지, 왜 이런 느낌을 겪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분석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거를 적었었어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불안했거든요. 막 불안하고 막 잠 안 오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태가. 살도 많이 빠지고. 만나는 분들마다 그 얘기 줬어요. 살 좀 찌라고. 그런데 이 초조함들을 기록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나섰더니 나중에 이게 맞는 방법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초조함 있죠. 투자자로서 초조함을 없애가는 것. 이게 정말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좀 와닿으시잖아요? 이 초조한 그 느낌이 공포심이거든요. 여러분이 주로 공포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 여기서 초조함을 정말 많이 느끼세요. 주변에서 이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인수위가 뭘 한다, 재개발이 다시 올라간다, 재건축 빨리 사놔야 된다, 그렇게 안 된다, 금리가 올라간다, 러시아 사태 또 터진다, 아니면 코로나 아직 안 끝났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주변 얘기에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신기하다고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무시를 하고, 네 할 일만 하냐, 욕도 먹기도 하고, 섭섭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전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 얘기 잘 안 듣고 제 갈 길 갈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남의 말 들었다가 망하면 전 그게 더 싫어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아세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 높죠. 20대 1, 30대 1, 높으면 50대 1 이렇잖아요. 50대 1이라고 칩시다. 제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50대 1이라고 쳤을 때 허수가 대다수고요. 정말 찐으로 공부한 애들끼리 붙으면은 10대 1 안쪽일 거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증빙할 길은 없습니다만 아마 동감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찐 말이에요. 지금부터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공부가 돼 있는 애들, 걔네만 따지면 50명 중에 한 10명 될걸요? 40명은 허수죠. 여러분 주변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있죠? 이 40에 해당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별의별 댓글이 다 달렸지만 그 사람들 말 맞은 적 한 번도 없고요. 저에 대한 비난대로 된 적도 없고요. 제 제일 가까운 분들조차도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제 유튜버에 대한 잔소리, 무슨 잔소리를 가장한 아이디어 제공 이런 거였는데요. 소용없어요. 정말 그렇게 자신 있고 잘할 분들이면 남들 앞에 쓰고 그걸로 뭔가를 해내고 또 아시겠지만 자기가 직접 뭔가 하겠죠. 주변 사람들 얘기는 정말 가치가 없어요. 아무 책임질 필요가 없는 내뱉으면 끝나는 말들이거든요. 그걸 왜 신경을 쓰세요 도대체? 여러분 연예인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저렇게 많은 비난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 안 드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욕을 많이 먹어요. 연예인 분들이랑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 근데 꿋꿋이 나가시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자기의 어떤 한 부분을 극복한 거예요. 그런 비난을 처음 들으면 초조해질지 모르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경험으로 극복해내면은 그다음부터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내 초조함을 만들어내 가는 것들을 좀 줄여나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막 얘기하는 거, 주변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주장, 그리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 그리고 전세를 치를 때 뭐 전세가 안 나가거나 아니면 대출이 막혔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저한테 굉장히 초조함을 느꼈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매도가 안 되는 거 있죠.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 이것도 사람 정말 피를 말리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즉, 남들이 좀 무서워하더라도 제가 좀 무디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 남들은 모르더라도 전 되게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가나 실거래가가 빠지는 것보다 매도가 안 나가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게. 다음 무브가 안 돼요. 금전적으로 손해 안 봤다고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매년 기회비용이 있고, 전 제가 아직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을 때 뭔가를 못하고 돈이 여기 묶여버리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부동산의 최고의 리스크는 호가나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무섭지만, 매매나 매도가 아니면 전세가 안 나가서 이 부동산이 처분도 안 되고 사용 가치도 인정을 못 받을 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초조함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거를 공부하시냐면, 앞으로 올라갈 저평가대 지역 찾기, 해당 지역의 대장주가 될 아파트 찾기, 사업성이 나올 재개발 재건축 현장 찾기,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러신데, 부동산 여기 시장에 있다 보면요, 그거 맨날 바뀌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거 맨날 바뀌어요. 재개발 재건축 이제 또 얘기 바꿀걸요. 왜냐면 대선 정권 바뀌고 나면 또 바뀌잖아요. 바뀌면 정보만 복잡해지고 이거 됐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미래 못 맞춘다면서요. 근데 올라갈 아파트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책 쓰고 강의 만든 거예요. 그냥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이고. 근데 제 주장과 제 생각이 들어갈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단련이 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예요. 제가 말한 대로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잘 맞춰왔다고 어필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팩트니까. 그게 여러분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응원을 보내준 가장 큰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 초조함의 요소를 제거하거나 나를 단련시켜서 초조함을 줄이거나 없애가는 과정인 거지, 시장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대장주 외우고 뭐 사업 진행 절차 외우고 재개발 재건축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해보고 인가 전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업성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 따지면 공인중개사님이에요. 공인중개사님은 이걸 중개만 하면 되거든요. 중개하기 위해선 설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나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분석을 완전히 다 안 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제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산 적이 있거든요. 여기 동의서 진구 다시 한다 그래서 그거 마이너스 보고 팔았어요. 거기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들어와가지고 엉망이 됐거든요. 어떻게 맞춰요? 그 다음부터 제가 원칙이 뭐겠어요? 설립도 안 된 거 들어가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조합 설립 인가는 된 걸 사자요. 근데 요새 지금 뭐 신통이나 되게 말 많잖아요. 저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파트, 생수,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별의 수요가 있더라고요. 혼자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빠지면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초조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신중하게 하자, 요런 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를 너무 오래 고를 때 만약에 아파트가 고르는 기간 동안 올라가 버리면 초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칙을 단순화시켰어요. 한 2, 3년 동안 안 올랐으면 됐고, 앞으로 2, 3년 동안 공급이 적고 전세가가 높고 해당 지역에 인구가 50만 좀 넘고 수요가 있고 일자리 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거기서 발품을 띄워가지고 며칠 내에 급매를 찾아서 샀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초조해하는 요소를 계속 제거하고 계속 달려오니까 재미도 있고, 이 부분은 운이 굉장히 좋아서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실력도 쌓이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초조함을 극복할 생각, 초조함을 공부해서 분석해서 없앨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가서 현혹이 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 별로 안 돼요. 한동안 재개발, 재건축 풀린다? 재개발, 재건축 사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판을 칠 거고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 있기 때문에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주 판을 치고 있을 겁니다.
전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면 저는 초조해집니다.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보고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됐는지, 이 지역에 공급이 얼마나 있는지, 이 지역에 꼭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지, 내 자금 상황은 어떤지, 세금은 어떤지, 여태까지 날 초조하게 했던 것들을 극복했던 사례를 가지고 재결정을 하고 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저도 얻고 싶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초조함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다고 계속 불안해라는 뜻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 초조함은 공부와 극복의 대상이고 부동산 공부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그 초조함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릇이 된다면 한번 잘 붙잡고 연구를 해보세요. 전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거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